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강해주신 강사님께서는 이미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광고 마케팅 영업으로 1억 이상 연봉을 벌고 계시던 분인데 가족으로부터 이 사업의 정보를 만나셔가지고 지금은 NRC에서 손에 꼽히는 수익과십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정말 많이 알고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재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재윤입니다. 뉴스타 그룹원들 환영합니다. 오늘 뉴스타 그룹원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다른 지역 가서 강의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NRC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해드려야죠. 지금 우리 아까 박호승 강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이 직접 판매 유통이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력 상품에 대한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일이 열심히 한다고 되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하세요?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이창찬 열심히 하시죠. 목숨 걸어 하시죠.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를 어디에다 열심히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하면 일이 쉬워요. 근데 막연히 열심히 하면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속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익 구조의 자체에서 전혀 실속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진짜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수익이 되고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사회 구조도 똑같습니다.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 어떤 세일즈 일을 하거나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 하잖아요. 네. 하면 거기에서도 저 인간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진짜 일은 나만 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잖아요. 왜 나가요? 돈 벌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자기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세 가지의 물목이 있어요. 제가 노하우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면 세 가지의 물목이 옵니다.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오죠. 이 사업은 세 가지의 물목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물목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게 내가 리크루팅을 하면서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내 가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고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부모와의 어떤 관계식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첫 번째 우여곡절이 옵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 우여곡절이 먼저 아세요? 수입. 금전입니다. 수입의 우여곡절이 와요. 그럼 수입도 넘어서요. 수입도 안정이 돼. 그 다음 오는 우여곡절이요. 조직입니다. 파트너와 우여곡절이 와요. 이걸 넘어섰을 때가 진짜 네트워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이 안에도 99%의 사람 1%의 이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빠르트로처럼 80대 20이라고 얘기하지만 99대 1입니다. 사회 구조하고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전체 수익 구조, 우리가 전체 수익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연봉 3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이 80%예요. 대한민국 수익 구조에서.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다 존재한다? 20%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봐보면 진짜 5%대, 약 7%대의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합니다. 신기해요, 보면. 똑같아요, 이 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 회원 직접 판매 유통이라는 게 세 번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저도 다 겪었고요. 그런 점은 더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겪지 않고 가겠다 스폰서가 노력을 해줘도 중요한 건 그걸 겪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많은 걸 느끼지만 그래도 태클 거네. 어제 막 노래 막 김병찬 사장이 막 불러가지고 우리 저 누구지 우리 수환 사장이 노래 불렀는데 막 김병찬 하니까 지금 삔또 상한 거지. 아니 잠을 깨운 건가? 그래 잊어버렸잖아. 순간 당황했어 고객님. 우여곡절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기성세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인생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상 플랜 안 할 거예요. 다른 강의 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제가 NRC를 만난 지가 만 22년이 지났습니다. NRC를 만난 지가 전업을 하면서. 근데 요새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냐면 야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 기회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이 선물 세트를 어떻게 회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파트너들한테 이거를 입혀줄까를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그 우여곡절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자체를 그 중요한 시기에 그 가치를 잡지를 못해. 그 선물 세트를 잡지를 못해. 그럼 누구만 손해인 줄 아세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기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딜레이. 내 성공의 딜레이가 계속되다 보면 그게 나한테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이 사업을 내가 시작해서 1년이 지났을 때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지금 얼마 벌고 있지? 진짜 이걸 반성해야 돼요. 그런 중요한 건 우리 대부분 뭐예요? 뭐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내 스폰서한테 단 한 번도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배정그룹장님 일이에요? 내 추천인이에요. 내 형이기도 해요. 더 정확합니다. 골프를 쳐도 인정사정 없어요. 내가 처음에 골프를 입문할 때 7년 전에 입문할 때 하루에 480을 떴어요. 그룹장님한테 480을 떴다고 하루에. 저는 나중에 돌려줄 줄 알았어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건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특기가 뭐냐면 자기 것도 자기 거, 내 것도 자기 걸로 알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세뱃돈을 이렇게 받죠. 세뱃돈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당시에는 세뱃돈을 받으면 이제 뭘 사야 되고 뭐 해야겠다 어렸을 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룹장님은 자기 돈을 절대 안 써요. 내 돈부터 쓰자 해요. 처음에 그거를 제가 모르다가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5학년 때 그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핑계를 해줘. 아니 너 거부터 쓰자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그룹장님도 어찌됐건 제 추천 스폰서고 가족이라지만 여러분 가족도 냉정할 때 냉정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제가 부원빈사님도 제 가족이지만 좀 비즈니스로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둘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얘기는 해주고 챙겨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 시선에 오버되지 않게끔 똑같이 동일하게 뭐예요? 사업자라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갖는 최대의 리스크는 또 지금도 그거 하나예요. 근데 수입을 벌면 왜? 야, 너는 도대체 얼마 벌게? 니랑 나랑 수입 자체가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한테 제가 뭘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자 마케팅을 하시고 힘을 가지시고 이 도구 활용을 통하여 진짜 리크루팅을 해라. 대한민국에 최고의 보험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갖고 있는 멤버십만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웬만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유튜브를 다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리크루팅을 가리키는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파이프라인의 무화 있죠? 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만 리크루팅을 가리킵니다. 너는 노동자가 될 거냐 사업가가 될 거냐 이 가치만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가 우리가 엄청 많이 읽었고 그건 베스트셀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내 쪽에서만 읽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요. 근데 그걸 놓고도 자기 자신이 나는 노동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나 사업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 가치가 뭐예요? 24시간이죠. 24시간은 누구는 황금같이 쓸 거고 누구는 20시간을 잘 거고 누구는 20시간 자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옛날에 20시간 잤거든요. 어제 몇 시까지 먹었죠? 몇 시간요? 10시간? 나는 내려가서 2시까지 먹었는데 소주 보니까 방에 야, 술 먹고 아무도 안 치우고 갔대. 네? 아무도 안 치우고 가니까 태감 사장님이 저랑 같이 잤는데 태감사 운동 갔다가 딱 와서 내 샤워하는 동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 먼저 샤워하라고 이제 샤워 시켜놓고 나머지 제가 뒷정리만 살짝 했는데 야, 인간들 아무도 안 치우고 갔대. 보니까 소주 병을 샜어요. 어제 그 소주가 우리 임수환 사장이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다가 다음 달 행사에 쓰려고 하는 거를 너 갖고 온나? 그 박스에 있는 걸 다 먹었어요. 박스에 있는 걸 다 먹었는데 좀 수치 하나도 없는데? 피곤하세요? 아니요. 잠이 드요? 자셔도 상관없어요. 기분 쉬는데, 그렇죠? 근데 술을 어떻게 먹어라? 기분 좋게 먹어요. 무조건 기분 나쁠 때는 술을 먹지 마세요. 그건 독약입니다. 그건 독약이에요. 왜 수치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점이 뭐냐면 기분 좋게 먹으면 진짜로 다음날 깔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못 먹었죠? 안 드신 분 많죠? 게을러가. 근데 아침을 먹는 이유는 머리가 맑아져요. 진짜 맑아져요. 저는 애들한테 아침을 먹고 가게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침밥을 먹고 싶어도 부모님이 일을 나가셔야 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매점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400원짜리 국수 400원 국수가 400원 했어요. 그 국수 얼마예요? 아유 뭐 5,000원? 그렇죠. 7,000원, 8,000원 뭐 좀 영양 조금 더 들어가면 12,000원까지 이렇게 받잖아요. 400원. 짜장면이 600원이었어요. 매점에서는 밖에서는 2,000원 얼마 하는 걸 매점에서는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네, 이런 게 6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돼지국밥이 1,2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맛있겠죠? 맛있겠죠? 엄청 맛있어요. 400원짜리가 내가 먹어본 국수는 지금 다시 그걸 먹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국수집이랑 전국을 이렇게 가서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맛이잖아요. 뭐 얘기도 국수 얘기 나왔죠? 야, 이거 얼마? 박분세 봐. 아까 내가 물어봤거든. 50%가 다 잤대. 아무도 안 잤냐 지금. 얼마나 강의를 못했으면. 뭐 2,000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24시간에서 우리가 아침에 어떤 영양분을 받았을 때 이 머리 회전이 좋으면 집중력이 좋아요. 그런데 일을 그때 합니다. 그때. 제가 원래 아침에 일찍 센터에 나갑니다. 7시 한 40분 되면 센터에 도착을 해요. 7시 40분 정도면 센터에 도착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7시 20분까지 데려다 줘야 되니까 학교에. 가는 길에 그럼 부원빈 사님은 맨날 저랑 7시 15분에 만나요. 부원빈 사님 7시 15분에 만나요. 자기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나와서 자기는 사진 인증샷 올려놓고 자기 할 걸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습관이 딱 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자기의 생산성 이 자체를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자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10시 넘어가가 그렇죠?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해가 11시 반에 센터 와가 그럼 조금 있으면 밥 먹으러 가가 그렇죠? 그리고 와서 약간 노가리 좀 살짝 까 그러면 다시 저녁 먹을 시간 딱 돼. 그럼 6시 되면 퇴근이야. 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내 사업인지 모르고.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집중해야 될 시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진짜 사업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수입의 우여곡절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란 게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입도 안 돼, 조직도 안 돼, 개통도 안 돼, 다 안 돼. 매달 와야 돼. 매달 어디에? 이용하세요. 어디에 와야 돼? 센터에? 매달 센터에 와야 돼. 한 달에 한 번 센터 오나? BTS. 그렇죠. BTS에 매달 와야 돼. 오는데 경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BTS 경비 들어가고 여러분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거 N분의 1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또 1+1 비용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요? 금전적이 들어가잖아요. 누구는 그거를 진짜 프레시 아웃 시켜버리고 누구는 그 자체를 다시 자기의 생산적인 날 가져올 수 있는 그 가치를 만들어요. BTS 센스에 왜 오는지는 아시죠? 왜 와요 여기? 동기부여 받으러 와요? 아니요, 전 동기부여 받으러 안 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행사에 왔지만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의 별달의 장이 항상 매달. 왜 매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영업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매일 매출 체크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매출 체크하거나 아니면 월 매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책이란 걸 해요. 너네 팀이 왜 이따위야? 영업 본부장이 팀장들 불러가가 갈굽니다. 그렇죠? 갈고요. 엄청나게 갈고요. 갈고요 안 갈고요? 갈고요. 본인 센터장인데 갈고 안 갈고? 갈고잖아. 은근슬쩍 갈고잖아. 다 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질책합니다.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질책을 해. 보험업계도 심합니다. 엄청 심해. 심지어 팀장한테 팀의 매출이 이 정도면 맞춰라. 팀 시상 받을 수 있게. 그럼 네가 가라라도 넣어야 돼. 넣을 수밖에 없어. 내 팀원한테 가라라도 넣어. 맞죠? 이런 일을 시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세상에 해본 일 중에 이 일이 전 제일 쉬웠어요. 왜 제일 쉬운 줄 아세요? 내 자신만 열심히 하면 만들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내 자신만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직장에서 가장 많이 근무를 자기가 사직해가서 나오시는 분이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거기 가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 그만둔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잖아요. 거기에 1위가 뭐게요? 1위가 인간관계 10위도 안 들어갑니다. 1위가 따로 있어. 실적 부진. 실적 부진이 왜요? 영업조직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요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1위예요. 근데 진짜 맞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조직의 형태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직체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때 진짜 그때부터 팀도 만들어지고 조직도 만들어지고 아까 그 세 가지 우유곡절을 무조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NIC는 어떤 시절이냐. NIC는 아까 우리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22년 동안 이제 23년 차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건데 이걸 어떻게 파트너한테 포장을 해서 줄까라는 생각을 선물로 줄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가치는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블로그를 계속 써야 되고 솔직히 우리 박구성 사장님도 개통을 최근에 보면 안 해요. 내가 막 알아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박구성 사장님이 더 자기가 집중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건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게 그런데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저 그걸 알죠. 왜? 지금 박구성 사장님은 2,500 회차당 소실적에 2,500에서 2,600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하면 3,000 구간이에요. 회차당 그렇게 떠요. 박군사의 소실적 라인에서.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그룹장이 되고 이런 조직이 되면 수익이 더 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파트너가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천도 할 수 있고 박군사님 저하고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 일당 2천이다 해요. 저는. 한 사람의 매출력이 2천이라고 해요. 저는. 2천.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어요. 지금 NI 커뮤니케이션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놀고자 하는 판은 아날로그 판이에요. 이 아날로그 판인데 이렇게 디지털로 이거 딱 넘어오는데 요 중간에서 있잖아요. 이걸까 이 저울질을 하고 있어. 이걸까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하던 틀이 이건데 이걸까 저걸까 이걸 하다 보니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웹페이지 웹개통 자체를 활성화 안 하신 분들 100% 후회합니다. 웹개통을 활성화 안 하면 100% 후회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수백 대를 개통하시는 분 우리 사장님 지난달에 190 몇 대 했어요. 지난달 192대 했는데 시간 있었어요? 시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수환사회만도 제가 3일 이틀 전에 미팅할 때도 네 개통 들어오는 부분에서 N스마트 쪽이 많은 거야? 웹 쪽이 많은 거야? 솔직히 나한테 얘기한 게 웹 쪽은 거의 없습니다. 왜 웹 쪽 안 하는데? 그걸 아직 활성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웹하고 N스마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앉아서 코 풀고 싶지 않으세요? 맞죠? 앉아서 코 풀고 싶은 게 웹이야. 개통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야. 뭐만 하면 돼? 마감날, 매 회차 마감날, 매출자 지정만 바꾸면 돼. 매출자 지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사람한테 스스로 자동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그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만 비대면으로 접촉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요. 비대면으로 접촉하고 싶어 누군가하고 자기 핸디캡을 이야기할 때 더더욱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할까 말까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요금을 전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금을 전환시키기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현재 여러분은 그런 탈바꿈을 하셔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탈바꿈을 못하는 거예요. NI 커뮤니케이션 보상 플랜은 진짜 단순한 게 뭔지 아세요? 본코드, 그쵸? 본인. 그 다음에 가일, 가입, 가삼, 가사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수익이 많다고 우리가 처음에 디코리팅하고 이렇게 가족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이야기해서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상 플랜은. 요 라인에서 160, 160이라는 매출이 뜨면 이쪽에서 160, 160 매출 뜨기 위해서 요 하이로 정답은 요거예요. 40, 40, 40 맞죠? 요쪽도 마찬가지 40, 40, 40이에요. 그럼 나의 수입은 요렇게 160, 160 좌우에 160, 160 매출 나왔다. 나의 수입은 255만 원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다 그리세요. 그냥 요게 320, 320 요렇게 매출을 뜨게 했다. 그럼 매출 자체를 키우면 돼. 뭘로 바꾸면 돼? 80, 80, 80, 80 산수 못해요? 그럼 이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수익이 666만 원이에요. 이 자체에서 640 요 매출이 떴다. 그럼 나의 수익은 1580만 원 나 1600만 원 나오면 똑같아요. 아니 보상 플랜이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개통량을 키워라. 개통량을 키워라. 플러스 엠보이를 하든 네이티브 팜을 하든 더센을 하든 아이버세븐을 하든 뭐라 알아? 매출백을 키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지에 채워 넣어라. 채워 넣으면서 뭘 가져라? 자신감을 좀 가져라. 자신감. 자신감은 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처지가 지랄 같아서 그래. 내 처지가. 근데 또 사람이 또 간사합니다. 또 돈이 조금 생기면 어깨뽕이 또 살짝 올라가. 그럼 정처 없이 쓰죠.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씁니다. 정신없이 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단돈, 이런 돈 명분 없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생각 없이 씁니다. 왜? 그게 급한 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자는 단 1원이라도 명분 없이 안 씁니다. 그리고 부자는 큰 돈은 과감하게 쓰는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처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도 개통된 우리 수강사님한테 저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해요? 제가 사장님한테 자만하지 마라. 개통 좀 된다고 나대지 마라. 수당 1,100 이상 번다고 깝죽대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예요? 모래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에서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내 파트너 바로 나의 프론트 라인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진정한 예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업의 비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진짜 네트워크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딱 둘둘이면 돼요. 왠지 아세요? 스페어. 본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둘둘이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왜 둘둘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3명이 있어야 팀의 완성체가 시작합니다. 둘은 그냥 대화하고 소통일 수밖에 없지만 제3의 인물이 있으면 이때부터는 팀의 조직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트워크에서 배워야 될 팀 조직체의 이 가치를 그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라인의 파트너가 없다. 절대 네트워크 조직체 이해하면 제가 장애지식해요. 네트워크에서 진짜 내가 조직 싸움이 어떤 거라고 느끼고 싶으면 비라인의 추천 파트너가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거 따라 느껴봐야 돼. 진짜 지랄 같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랬다는 걸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아까 그 세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도 만드는 건 더 빠릅니다. 왜? 두 번 다시 자기가 그 물바가지를 엎어버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배선생 웃는 거 그런 거 겪어야지. 엄청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빠르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3개월에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올 가을까지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놓나? 불 꺼주세요. 청문회 때 본 의원이 SKT 신뢰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약속을 요청드렸죠. 하나는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그 유심 보호 서비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번호 이동에 대해서도 그날 약속을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연결도 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장님, 국민들이 대통령 파면시키고 바꾸는 나라예요. 기업하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정신 차리세요. 저희들이 위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보셨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안 했으면 위증이에요. 영상이 있죠? 예. 뭐 어떻게 그런데 계속 SK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사장님? 과기정통부가 그 법률적 개정을 내리고 이번에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엔 선을 긋고 있죠. 정부가 6월 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권용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 피해 최소를 제가 여러 번 대선 선대위에 참여해봤습니다만 이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최고의 황금 선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특히 이번에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과 평판을 가진 법률가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혁혁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이석연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민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가 SKT 유심 해킹 청문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8일 날 악성 코드가 발견돼가지고 20일 지났는데 SKT 여기 선대위원장님들도 SKT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5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꿨어요. 그런데 SKT 측이 약 10만 원씩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위약금, 번호 이동. 그런데 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이제 저 핸드폰 쓸 때 약관,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43조 사항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약금은 면제된다. 이렇게 약관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관대로 하면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명에게 지금 250억을 물렸는데, 예, 그분들은 황당하지요. 말하자면 10만 원, 큰 돈입니다. 서민 가게에는. 그래서 이거는 약관을 깬 거거든요. 우리 사실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관은 그 과기정통부, 관할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신고만 접수합니다. 이제 통신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으니까 과기정통부가 국회에서 그냥 약관을 약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SKT 측에. 근데 로펌을 동원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 중이다. 계속 지금 20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T 측은 이 위약금을 면제하면은 250만 명 또는 500만 명이 이탈해.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SK텔레콤만 유심 핵심 정보인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SK 측 해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T 해킹 당시 2,500만 명의 유심 정보는 암호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었다는 건데 그만큼 해킹에 취약했다는 뜻입니다. 사기업에서 필드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의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주요 통신 정보가 노출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출이 확인된 유심 정보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입자 식별번호와 그 사람이 진짜 이용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가입자 인증키. SK텔레콤이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같은 보안 효과가 있다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행 첫날 현장을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은 SK텔레콤 대리점. 유심 교체를 예약한 뒤 연락을 받고 찾아온 고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부터 유심 재설정과 교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대부분 교체를 택합니다. 유심 재설정. 이거를 지금 제가 연달아 보여드릴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으로 시작을 해서 19일부터 어제부터 재설정이라는 거를 가입자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SK텔레콤이 연간 유심의 생산 라인이 SK텔레콤의 유심을 제작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제작 회사가 4군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산 라인을 풀 가동을 시켜도 연간 찍어내는 유심은 300만 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 라인을 확충시켜라 부탁을 해서 확충을 시켰고 그 확충을 한 거에서 또 누군가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확충을 더 했어요. 더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안정 시기가 되어 있어요. 생산해서 계속 해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만든 업체들이 거의 90%가 부도가 났습니다. 왜 부도가 났어요? 마스크를 안 사주니까. 그리고 만드는 업체가 우주순 생겨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불법 마스크까지 판을 놓으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유심 사태가 똑같은 결과예요. 생산 라인에 4곳의 생산 공장에서 유심을 연간 최대로 만들 수 300만 장인데 SK텔레콤이 5월달에 500만 개 그리고 6월달까지 또 500만 개에서 1000만 개 유심을 확보해서 지금의 2,500만 이 중에 신청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교체를 순수하게 해주겠다. 그 시간을 벌고 만들어낸 게 유심 재설정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지 못하겠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주말 토요일까지 SK텔레콤에서 타사로 번호 이동한 고객이 34만 가입자입니다. 그 SK 사태가 일어나고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34만 가입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린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왜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모든 국민의힘이 되든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뭐 이준석이 난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되든 내 매출에는 내 성장에는 단 제외된 어떤 이 감소되는 게 1도 없어요. 이게 통신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가 민생 안정에 대해 있어서 현재 대통령의 부재로 우리가 대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기부 장관은 그 결정을 자기도 애매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6월 말로 밀어놨느냐? 6월 3일 날 뭐가 있어요? 대선. 그럼 인수위가 바로 투입됩니다. 바로 투입되면 거기에서 바로 시행을 하자. 대통령이 찍어줘야 독박은 누가 쓰겠다고요? 독박은 뭐라 했냐면 여러분 SK텔레콤이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40% 미만이 가고 지금 현재 KT나 LG U+는 그 가입자들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지금 현안이 돼 있어요. 현안이 돼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기업이 가장 높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삼성의 브랜드가 왜 파란색인 줄 아세요? 믿음과 신뢰가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어떤 애니콜의 단말기를 만들어냈을 때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거를 전국에 있는 매장에 있는 거 다 걷어들여서 뭘 해버렸어요?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이 애니콜 브랜드가 급성장을 합니다. 저 정도의 신뢰고 우리가 만약에 쓰다가 문제가 되면은 기업이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하나만 보고 했는데 SK텔레콤 그게 붕괴돼 버렸어요. 이번 그 유심 사태로. 그리고 심지어 지금 SK 영상 대표는 고발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위증으로.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말을 또 바꾼 거예요. 왜 바꿨게요? 돈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개인정보 이 누출 이 자체가 예전에는 거기에서 해당되는 쪽에서만 갖고 그 매출의 30%였는데 지금의 법이 바뀐 거는 뭐냐 하면 전체 SK텔레콤의 전체 매출의 3%예요. 그럼 SK텔레콤의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에 3천억을 과징금으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5천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과기부에 소속되는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고집을 부려봐라. 과징금 때려버려가지고 그 돈으로 풀겠다.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유출된 그 부분에서의 해당하는 매출액을 찾아가 그거의 3%인 거를 하도 기업들이 보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에 법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지금 3%만 조성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네는 그 돈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돈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SK 존재 자체가 타격이 이제까지 SK가 가장 대한민국의 현금 유동 비율이 1입니다. 1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현금으로 SK텔레콤의 현금으로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현금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여러분 메달 쓰고 내잖아. 황금알을 낳는 거의 사업이지. 그냥 수도꼭지 틀면 그렇죠? 그냥 여러분 뭐 전화 와서 냅니까? 알아서 냅니까? 알아서 냅니다. 아니 알아서 내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대략 예측하는 SK가 뭐라냐면 500만 명 정도가 유출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500. 자기네 연구소에서 나온 게 어느 정도의 탈바꿈, 위약금 면제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이동할 수 있는 이 지침을 낸 게 500만 명이래요. 난 거기에
딱 10% 먹고 싶은 거야. NRC가 딱 10%. NRC가 딱 10%.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우리 비상그룹원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후볼 걸 무진장 써라. 후볼 걸 엄청 써라. 후볼 걸 아예 살포를 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진짜 블로그 지수가 7 정도 있고 7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앉아서 갈겨야 돼. 지금 이 기회는 안 오거든요. 내가 22년 동안 해봐도 나도 처음이야. 그래서 얘들 죄받았다 생각하는 거야. 2002년에 SK텔레콤이 NR커뮤니케이션을 고발했잖아. 돌려받는 거야 무조건. 인생 인간 온거 그죠? 돌려받는 거야 그냥. 그때 저희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SK텔레콤한테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한테 사업의 기회. 그때 99년도에서 사업을 스타트해서 2000년부터 가입자 받을 때 첫 해 18,000명이 만든 거야. 2001년도에 18만 명이 가입된 거야. 2002년도에 SKT가 뜨끔했거든. 이것들 봐라. 이것들 100%? 그럼 180만 명 가겠네? 그래서 자기네 자회사인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KTF, 그 당시에 KTF였어요, 공기업. 그 N016이 KTF. 거기랑 우리랑 이제 제휴 맺어서 한 거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뭐를 KTF 공기업이 불법 다단계 업체랑 손잡고 가입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KT가 또 기사를 냈죠. 우리는 첨단 유통 기법으로 첨단 유통 그 기사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첨단 유통 기법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섰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이 끝까지 무너뜨리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2002년도에 방문 판매법이 개정이 있었어요. 그 방문 판매법의 개정이 될 때 위탁 알선 판매업 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에 센터가 제주도에도 센터가 한 5, 60군데가 있었어요. 전국에 센터가 6, 700군데가 있었을 때 센터가 6, 700 그냥 막 사업하면 다 센터 차리는 거야 그냥. 나이의 부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그럼 고객들이 이 법이 시행일이 있습니다. 시행일. 법이 개정하면 시행일이 언제냐. 우리도 보상 플랜을 바꾸게 되면 3개월 동안 알려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듯이 시행을 할 때 그게 언제냐. 그래서 얘네가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딱 시작할 때쯤에 고발을 딱 했어요. 고발하면서 첨단 유통기법 설명도 이거 불법이 아닌 거야. 그런데 웃긴 건 꼬투리 잡아야 될 거예요. 꼬투리 잡혔어. 하나 꼬투리 잡혔어. 그게 뭔지 아세요? 위탁 알선 판매. 센터 그 많은 센터에서 단말기들을 비치해서 팔았다. 이거는 2002년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왜 미리 했어? 왜? 그래서 KTF 200만 원, 우리 200만 원이가 벌금 받았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해. 그럼 위법이냐? 위법은 아니야. 왜? 시행이 나왔는데 니네가 시행일을 안 지킨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SK 이야기가 맞다고 NRC 사업자들이 다 도망갔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감정인한테도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와보니 센터 가보니 10대 명 앉아있습니다. 10대 명. 다 오락하고 있어. 배송그룹장님하고 배송자 추천 스폰서 빼면은 나까지 하면 10명이고 빼면 7명인 거야. 7명 중에 5명은 오락하고 있고 나머지 그럼 2명은 뭐 하고 있을까? 노가리 까고 있더라고. 밥 뭐 먹을 거냐고. 자,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사업을 스타트할 때 진짜 거지 같았어요. 이게 진짜 될까? 이게 될까? 진짜 매달 수당만 가고 그때는 수당을 보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수당을 우리 받아 똑같이 받지만 마감 체계는 보름 단위였어요. 그때는. 지금 주마감이지만 그때는 보름 단위였어요. 첫 수당 18,000원 받고 이게 진짜 될까 막 이런 고민하고 두 번째 달 수당 36,000원 받으니까 진짜 이게 될까? 나 월급 얼마 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1,0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 번째 달 76,000원 이렇게 받으니까 와 진짜 성장하네. 200% 성장해. 200%. 와 씨. 그 말 했다가 결혼도 못할 뻔했잖아요. 연애할 당시에는 월급도 많이 받고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용돈도 막 100만 원씩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남자친구들 그렇게 안 줘요? 남자친구 그렇게 안 줘요? 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안 줘요? 연애할 때 그렇게 안 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도 생각해봐.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도 엄청난 고뇌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도 셋이야. 미쳐요 안 미쳐요? 근데 뭐 보고 간 거예요? 항상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때가 있다. 그 늘릴 수 있을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진짜 안 놓쳤어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혈안이 된 게 아니고 완전 내 자체를 그 안에 진짜 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 만들어내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다지기 하고 또 그런 타임이 또 오면 또 그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만들어내면 안정화시키면서 다지고 이거를 근데 웃긴 게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 기회가 4년마다 왔거든요. 4년마다? 왜? 단말기 교체 주기에 2G 서비스에서 3G 서비스 넘어가고 3G 서비스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면 여기에 3세대 환경과 4세대 환경 이런 타이밍 이런 가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 타이밍 이럴 때마다 근데 그 4년 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기가 몇 년 주기인 줄 아세요? 3년 주기로 내려앉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몇 개월 단위야 몇 개월 단. 저렇게 기업이 한번 딱 터져주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연애하는 것도 좀 멈추고 참 진짜 그런 거 해야 나 진짜요. 진짜 기성세대님 진짜 죄송합니다. 부르고 못하면요 전단지라도 뿌리셔야 돼요. 나 진짜 우리나라가 이상해진 게 뭐냐면 운동 문화가 진짜 형성 잘 돼 있어요. 운동 문화. 운동이라는 문화가 진짜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관리,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운동은 꼭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도 운동이 충분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집에 만약에 우리 집이 16층이야. 그럼 에르미트 사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갈 때 16층 올라가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돼. 그럼 내려오는 건 에르미트 타고 한 번만 더 할까? 땀나는데 다 들어가자마자 사갈 건데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봐보면 신기합니다. 왜요? 소모량이 의외로 커요.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어차피 그 시간을 갖고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될 때예요. 어제 씨름할 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사회자 그건 잘 보대. 헬스 다 필요 없다고. 그쵸? 그러니까 성경인 전무님이 뭐라 했어요? 전 철봉입니다. 전 철봉입니다. 철봉은 아파트 단지 다 있거든. 전 철봉입니다. 예. 아무거나 아무데나 어디? 부산 어디라고? 근데 진짜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어떤 생각을 진짜 많이 하냐면 야 이걸 어떻게 입혀서 포장을 해줄까? 와 이걸 모를까? 그래 전부 다 머리에 징징대면 플러그 지수가 안 올라가요. 개통이 안 들어와요. 다 이래요. 글을 쓰는데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가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사장님들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를 자기의 거울로 다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미 세월은 지나서 너무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나름 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멘탈을 잡으면서 그럼에도 더욱더 노력을 한대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럼 그 리스크를 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너무 잘 되고 유럽에서도 그런 문화가 너무 잘 돼 있대요. 그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적질, 잔소리. 그러면 시간의 리스크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간의 리스크를, 세월의 리스크를 자기가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야지. 그럼 그거를 자기는 좀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 자기는 좀 더 쉽게 가고 싶어 하면 그 피드백을 지적기라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자기의 블로그가 왜 많이 쓰는데 똑같은 주체 7인데 왜 저 인간은 되고 나는 안 되냐면 그래 가치가 틀려서 그래. 그래 가치가 발견되는 글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정성스러운 글, 진짜 이 가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쉽게 이해해서 아 진짜 이 사람 글 괜찮게 썼나? 이 사람 괜찮게 이 사람 이런 그런 글을 써야 되는데 그냥 가리게 되는 거야. 그냥 가리게 되는 거야. 얼마나 그걸 보면서 스폰서로서 형제라는 리더에서 딱 잠을 들어오면 그걸 얘기를 해줘도 그때뿐. 왜 그때뿐인 줄 아세요? 사람의 글쓰기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글쓰기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들어져 있는데 처음 마음을 딱 먹으면 그날은 기가 막히게 돼요. 요게 그 다음날 살짝 고삐가 풀려요. 또 그 다음날 가면 고삐가 조금 더 풀려요. 그 다음날 가면 고삐가 딱 풀리면 3일이 지나가면 작심삼일에서 4일째 글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과간이 아니야. 다시 원점, 다시 원점, 다시 원점. 그리고 글을 안 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 자기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대. 근데 갈린 거 티가 나거든. 기승전결이 안 돼. 기승까지 갔다가 결이 와. 그 다음 밑에 전이 뜨고 막 왔다리 갔다리 반복글이야. 본인이 그랬었잖아. 웃지 마. 진짜 고진감래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이창장 사장님이 제가 이제 같이 미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몇 달이 됐는데 저한테 일도 들어오지 않아요. 형제라니 일도 안 들어가. 지난달 90대 했죠? 90대 했어요. 지금 이번 달 몇 개 했어요? 43개 했어요 이번 달.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 우리 수환 사장님처럼 나대지 마라. 깝치지 마라. 사장님 몇 개월 전에 나 앞에서 울었던 숫자만 생각하라고. 자, 일어나보세요. 빨리 일어나보세요. 빨리 일어나보세요. 키가 187이야. 나 앞에서 4번 울었어요. 4번. 앉으세요. 앉으세요. 전 등치도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나 진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사장님한테 이 양사님한테 진짜 나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 일로 벌지 못하는데 자기 월급 받은 걸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전세 사기 같은 게 터져. 그쵸? 별 난리에 브루스가 다 터져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요. 죽어라 합니다. 죽여라가 아니고 죽어라 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저분한테도 그랬어요. 센터님 이제는 큰일이 하나 터졌으니까 괜찮겠죠? 아니 또 있다. 진짜. 근데 일이 세 타이 탁탁탁탁 터져요. 진짜
울면서 자기 진짜 어쩌라고요.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런 고진감래를 하니 어때요? 많이 편해졌죠.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스폰서야 돼요. 사장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를 조금 나오면 냅둬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결과물에서 일하는 환경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써야 되는지 방향을 더 피드백해주면요. 개통의 거에 곱들도 가요.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노력을 잊어버려요. 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대부분이 어때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한테 가요. 그럼 끌어올려주려고 하는데 근데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안 갑니다. 그건 제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원래 못하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나의 에너지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조직을 계속 이끌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갑니다. 어떤 사람? 결단하는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결과가 없지만 그 블로그의 가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개통이 안 되냐면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중요한 건 시장 환경에 대한 이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글을 막 달겨도 지금 현재 어저께가 6일 어제인가요? 16일날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검색량 1위가 뭔지 아세요? 유심 재설정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글 써야 돼. 뭘로 글 써야 돼? 유심 재설정이란 그 장단점, 거기서 우리한테 개통이 들어올 수 있게 어차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자마자 야, 여기서 또 여기 잘 봐.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제 각자 집에 갑니다. 집에 가요. 여기서 이제 성공의 인자가 나와요. 자,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은 3시간 걸리니까 나는 운전 안 할 거니까 나는 글을 써야겠다. 휴대폰에 글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성공인자 강한 사람. 자, 여기에서 항상 자기 자신 싸움을 지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든 버스 타고 가든 어쨌든 집에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요. 야, 배고프잖아. 그쵸? 딱 먹어요. 포만감이 올라와요. 그럼 포만감과 동시에 오는 게 있어요. 그쵸? 엄청난 피곤함이 딱 와요. 그러면 자기 결단이 내하고 싸워. 아, 써야 되는데. 그쵸? 근데 자, 스폰서님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사장님, 가시면서 글이라도 좀 모니터 어떤 걸 쓸까 제목이랑 설정하면서 가서 씻고 식사하시기 전에 글이라도 하나만 발행해놓고 이렇게 해서 쉬십시오. 여기 스폰서 해줘야 될 역할인데 중요한 건 스폰서들도 피곤해. 야, 저 정도 강의 들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NRC 회원 여러분들은 유아세요. 유아. 왠지 아세요? 언제 리더가 되는 줄 아세요? 긍정적 경제적 자유가 완벽하게 됐을 때가 진짜 리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건 초기 사업자한테 떠먹여주는 거고 그러면 밥 차렸을 때 먹어라. 밥 거기 해놨으니까 대표 먹어라. 요걸 해줘야 돼. 그러나 또 리더들도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주말에 못 본 드라마 가서 클릭해야 되고 그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월은 똑같이 시간은 가면서 내 삶이 내 사업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그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그게 있어야 되고 습관 만들기 싸움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스폰서 얘기하고 리더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과 뭐 해야 돼요? 싸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포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제가 모임이 진짜 어징떠징이 하는 모임까지 하면 18개.
왜냐면 영업을 하려면 그런 모임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 사업하면서 다 놨어요. 다 놨어요. 그럼 내 자신의 뭐가 세이브가 돼요?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데 또 모임은 다 뭐가 있어? 모임비가 있어요. 경비까지 세이브가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까? 돈 번다는 소문이 나면 지들이 다 연락 와요. 다 와. 그때 나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관계를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제가 한 번은 가져보려고 이제 친한 친구 모임을 다시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와, 4시간 동안 쥐약인 줄 알았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말하는 이 자체가 그냥 처음에 반갑다 한 잔 딱 1차 야 인사 야 어떻게 살았냐 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반가워. 2차 과해지기 시작해. 한 명부터 또 처지를 얘기하기 시작해. 3차 완전 개판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아 대놓고 다 드러내. 그걸 다 들어주는 저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왜 그런 생각을 다시 했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다시 했을까? 아니 나는 경조사에 누가 안 와도 되고 다 작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예전에 내가 모임 많이 했던 게 결혼식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조사에 화한 들어온 숫자 그거 갖고 뭐 세는 놈들이 있다? 하나 세기만 하가 누가 왔는지 화한 그다음 손님 이 상이 매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래 잘 살았나 보다 야 사람이 많이 오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 모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겠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첫 번째 그건 저는 인생에 있어 진짜 잘했다고 제 자신한테 전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는 리더가 돼서 돈도 이렇게 벌고 해도 우리가 이번 달도 원래 이 행사 끝나면 비행기 타야 돼. 저 해외로 가는 비행기 10일 동안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SK 사태 때문에 스톱한 거. 왜? 이 달이 뭐라고 해요? 저쪽이 국회의원들이 대선 끝나고 봅시다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물러보지 마라. 사상 당신네가 대선이 있어서 대선 때문에 묻히겠지 이런 얕은 수로 생각하지 말고 대선 끝나고 봅시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SK 사장 얼굴이 더 찌그러졌죠. 왜? 대선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정동영 그 더불어민주당 그 최고위의 그 영상을 왜 틀어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1번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저분들 정책이 장단이에요. 저기서 이제 되면 뭐뭐뭐를 빨리 시행해 이런 거를 다 짜는데 근데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내가 내 시간 자체를 집중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멈춘 만큼 대가를 받아요. 멈춘 만큼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내 수입의 성장입니다. 내 수입의 성장. 그리고 내 파트너의 성장 이거예요. 웃긴 건 저한테도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팀. 맞죠? 여러 팀이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 팀이 있으면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는 게 네트워크의 진짜 파워가 뭐라는 걸 느끼는 게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느껴요. 왜요? 제가 작년 3월부터 부천을 지원을 했어요. 작년 3월부터 해서 부천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미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매출액이 얼마나 떠버린 줄 아세요? 회차의 매출액이요. 자동 뜨는 매출액이 그 당시에 자동 딱 뜨면 3,500에서 3,800을 스타트했어요. 지금은
자동이 5,400까지 뜹니다. 마감이 6,700 많이 나올 때 7,000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회차당 6,000대가 넘어버렸어요. 거기에 이바지한 게 박부수 사장님이고 김재환 사장님이고 뭐 소환 사장님 전부 다 감사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주팀은 딱 약간의 성장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저는 부산을 성장시키고 제주 성장시키면 저는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매출 잡아야지. 원래 부천 매출이 제주나 부산 매출보다 진짜 낮았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요 구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거 그냥 쉬운 거예요. 마음먹기 싸움이에요 이거. 이 구간이.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조직 사업하려고 하고 소비자 계통 만들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진짜 내 파트너를 움직이고 싶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비전이 되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비전이 되면 돼요. 나는 300만 원도 못 버는데 300만 원 버는 척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프 마감하면서 매매차 자동 누비 마감하는 연출을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NRC의 이 바이러니는 수익이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빨리 만들면 모래성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주력 상품이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매출은 끊임없이 뜬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A라는 파트너가 사업하다 떠나갔어요. 근데 A라는 파트너가 소비자를 수백 명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떠나갔지만 그 수백 명의 소비자는 계속 제자리에 남아서 매출을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통신 매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만약에 혹시 내 파트너가 맨날 블로그 쓰고만 개통하다가 다이된 사람, 그 사람이 개통을 넣었던 거기에다 클릭을 해보면 지금도 쓰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 소비자 30명 지금도 매출 올리네. 어머 대박. 그런 걸 느끼면 진정한 네트워크. 그래서 사람한테 쫄지 마라. 절대 쫄지 마라. NRC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 내 파트너가 내 스폰서가 결정져주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든 가고 하면 하고 자기 자신이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누가 하라고 누가 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오늘부터 징징징징이 되지 마시고요. 가끔은 돼. 가끔은 뭐라고? 선생님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선생님 소주 한 잔, 소주라고 얘기하지만 밥 한 끼가 원래 술을 의미하는 거야. 단어도 부정적인 단어를 넣으면 안 되잖아. 네, 밥 한 끼. 그럼 그 안에는 취향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술을 안 먹는 파트너면 진짜 밥 한 끼. 그렇죠? 진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밥 한 끼 먹는 거고, 술 좋아하는 파트너는 그 밥 한 끼가 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딱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은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흐름대로. 그 흐름을 절대 자기가 놓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성대사님들 블로그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단지 돌려도 먹힐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전단지를 붙이고 돌리고, 그리고 지금은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대선 기간이고 하니까 단속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될까만 공무원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마시고 붙이고 끼우시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게 개통이 되다 보면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또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끊임없이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내가 오늘 안 돌리면 그게 내일 나올 거였는데 그게 물꼬가 시작이었는데 내가 그거 이제까지 돌린 거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들 그거가 똑같아요. 내가 100일 작정해서 지금 50일 됐는데 51일째 먹을 타이밍이 왔어. 근데 어떻게 고민하는 이유가 51일을 빠꾸 시킬 거예요. 다시 원점 갈 거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자기 다이어트 합니다.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보상 플랜 강의에서 제가 생뚱맞게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만날 게 6월 중순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말일날 SKT가 위약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순간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준비 잘해서 그 발표가 떨어지는 순간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한테 심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언어 구사가 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행사 마무리 잘해서 돌아가시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